설탕 대신 꿀은 당뇨인에게 약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 헷갈리시죠? 그래서 오늘은 당뇨라면은 음식을 도대체 어떻게 골라 먹어야 하는지 제가 아주 알기 쉽게 나눠드릴 거예요. 안녕하세요. 정세현 의사 라이프 레시피 정나래입니다. 여러분, 제가 모든 질환을 막론하고요.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는데요. 선생님, 저는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을까요? 아니면은 피해야 하는 음식 좀 알려주세요입니다. 그러면 저는 질문한 이 분이 가지고 있는 질병, 복용하고 있는 약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 현재 불편한 증상들, 예를 들면 잠을 못 잔다든지 잘 붓는다든지 하는 증상들을 고려하고, 그리고 타고난 체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체질을 고려하고 또 나이나 체격, 체력, 직업을 모두 고려해서 여기 보이시나요? 사람이 그려져 있고 장부에 작용하는 해당 음식들이 그려져 있는 음식 치료도인데, 여기에 먹으면 먹을수록 유리한 음식과 반대로 먹으면 먹을수록 불리한 음식을 표시해드리고 있어요. 매일 먹는 음식 섭취에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질환이 있다면 바로 당뇨인데요. 당뇨약만 먹었지 아직도 어떤 음식이 나한테 약이 되고 또 독이 되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설탕 대신 꿀은 당뇨인에게 약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 헷갈리시죠? 그래서 오늘은 당뇨라면은 음식을 도대체 어떻게 골라 먹어야 하는지 제가 아주 알기 쉽게 나눠드릴 거예요. 크게 네 그룹으로 나눠서, 자, 첫 번째, 먹으면 먹을수록 유리한 안심 그룹의 음식. 두 번째, 나쁘다고 알았는데 의외로 먹어도 괜찮은 주의 그룹. 세 번째, 먹을 때 경계가 필요한 경계 그룹. 마지막으로 먹으면 먹을수록 불리한 금지 그룹. 이렇게 네 그룹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금지 그룹의 음식을 먹는다고 당장 큰일이 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먹으면 먹을수록 유리한 음식이 있고 반대로 먹으면 먹을수록 불리한 음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어떤 음식이 어디에 속하는지 알고 드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 알려드리는 네 가지 그룹핑은요, 개개인의 체질이나 또 가지고 있는 증상을 논하기 전에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을 바탕으로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뇨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혈당 관리에 신경 쓰는 분이라면은 당지수, 혈당지수, GI 지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당지수라는 것이 뭔지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탄수화물이 분해된 포도당이 우리 몸의 혈당을 올리게 되는데, 건강한 사람에게 포도당 50g을 먹였을 때 혈당이 상승하는 속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100이라고 정하고 다른 음식의 당질을 같은 양만큼 먹었을 때 혈당 상승 속도를 상대적으로 나타낸 수치가 바로 혈당 지수, 글라이세믹 인덱스입니다. GI 지수라고 하는데, GI가 55 이하면은 저혈당 지수, 56에서 69 사이면은 중혈당 지수, 그리고 70 이상이면 고혈당 지수라고 합니다. 같은 양의 당질을 가지더라도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일수록 어떻게 돼요? 섭취 후에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데요. 이러한 음식을 매일 몇 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을 잡기 위해서 인슐린이 폭포수처럼 분비가 될 것이고, 인슐린을 억지로 짜내는 췌장은 굉장히 무리가 가게 될 거예요. 또 인슐린은 지방을 저장하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체지방 축적을 일으켜서 살이 자꾸 찌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은 피하고 낮은 음식 위주로 먹는 것이 좋겠구나, 바로 결론을 지을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는 함정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식품을 한 번 먹을 때 통상적으로 1회분 분량이 있는데, 혈당 지수는 그 양을 고려하지 않고 계산된 거죠. 그래서 한 번 먹는 섭취량을 고려해서 보정한 값을 혈당 부하 지수, 줄여서 GL 지수라고 합니다. GL이 10 이하인 경우에는 혈당 부하 지수가 낮은 쪽이고, 10에서 19 사이면은 혈당 부하 지수는 중간, 20 이상이라면 혈당 부하 지수가 가장 높은 음식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복잡해. 여기저기서 탄성이 들리는데요. 이해하기 쉽도록 바나나와 수박을 예로 들어볼게요. 바나나의 혈당 지수는 52이고 수박은 72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바나나는 먹어도 되고 수박은 피해야 할 것 같지만, 혈당 부하 지수를 비교를 하면 바나나는 12이고 수박은 4예요. 그래서 수박이 오히려 바나나보다 혈당 조절에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는데요. 쌀을 살펴보면 흰쌀밥은 혈당 부하 지수가 51.2고 가래떡은 40.5인데 반해서 쌀티밥 아시죠? 이거는 16.1이에요. 다른 쌀로 만든 음식에 비해서 GL 지수가 낮네 하고 안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쌀 튀밥의 혈당 부하 지수는 1회 섭취 분량이 25g으로 계산된 것인데 이게 종이컵 한 컵 정도의 분량입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분들이 쌀 튀밥을 봉지째 끌어안고 먹지 종이컵 한 컵만 딱 먹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혈당 지수나 혈당 부하 지수 한 가지만 봐서는 안 되고 둘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혈당 지수도 낮고 혈당 부하 지수도 낮아서 안심하고 먹어도 되는 식품들이 있겠죠. 자, 이 그룹을 안심 그룹이라고 할게요. 반대로 혈당 지수도 높고 혈당 부하 지수도 높아서 먹지 말아야 하는 식품들은 금지 그룹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혈당 지수는 높지만 혈당 부하 지수는 낮아서 아까 수박 같은 과일이 해당이 되는 건데 먹기는 먹을 수 있지만은 양만 주의해서 먹는다면은 먹어도 괜찮은 주의 그룹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혈당 지수는 낮지만 혈당 부하 지수는 의외로 높아서 먹는 횟수를 줄여야 하는 경계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각각의 그룹에 해당하는 음식들을 안심 그룹부터 살펴보면은 지금 보시는 표와 같아요. 우리가 흔하게 먹는 식품을 위주로 해서 채소류, 과일류, 잡곡과 또 견과류, 육류, 어패류 그 외 식품군에서 각각 해당하는 것들을 적어드린 표인데요. 모두 혈당 지수는 55 이하로 낮고 혈당 부하 지수 역시 10 이하로 낮은 음식들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음식들은 당뇨인이 먹어도 되는 음식들이에요. 쭉 보시면은 채소가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과일도 제법 먹을 게 많고요. 콩과 육류도 해당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당뇨가 있다고 해서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만 있는 게 아니라 안심 그룹에 있는 음식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그룹은 양 그룹인데요. 혈당 지수는 56 이상이지만 혈당 부하 지수는 20 이하이기 때문에 먹는 양을 주의해야 하는 주의 그룹입니다. 대부분의 전분이 많은 채소류가 해당이 되고요. 참외, 수박, 메론 같은 과일이 해당이 되고 또 흰쌀밥을 제외한 대부분의 밥류, 튀밥류, 통밀빵 그리고 꿀도 이 그룹에 속해요. 설탕보다는 꿀이 낮지만 주의 그룹에 속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세 번째 그룹은 횟수 그룹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음식은 혈당 지수는 70 이하이지만 혈당 부하 지수가 20 이상으로 높아서 자주 먹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 경계 그룹이에요. 대부분의 말린 과일이 해당이 되고요. 탄수화물을 정제한 면과 떡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보리밥은요, 혈당 부하 지수가 20을 살짝 넘어서 21.5라서 경계 그룹에 들어왔긴 하지만 흰쌀밥에 비하면은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마지막에 메이플 시럽도 보이는데 단풍나무에서 채취한 천연당이지만 혈당 부하 지수가 제법 높아서 천연이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먹으면 먹을수록 불리해지는 금지 그룹이에요. 흰쌀밥, 찹쌀밥, 흰쌀죽이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밥만 바꿔도 혈당 조절이 굉장히 유리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밖에 과자, 베이커류 같은 디저트류가 대거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그룹과 해당하는 음식들을 다 같이 요약해 드릴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이 표를 캡처해서 냉장고에 붙여두시고 골라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활용할 때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안심 그룹에는 대부분의 채소가 해당이 되는데 만약에 같이 먹는 소스가 혈당 지수가 높다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육류나 어패류 또한 양념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과일은요, 갈아서 먹거나 말려서 섭취하게 되면 혈당 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같은 음식이라도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무엇인지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먹는 방법에 대해서는 정나래 채널에서 채소나 과일을 한 가지씩 소개하는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빵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가공식품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가공 과정에서 첨가당을 또 얼마나 어떻게 넣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양성분 표를 참조해 주셔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안심그룹이라고 해서 무작정 많이 먹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과식은 건강에 해롭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당뇨인이라면 어떤 음식을 먹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다? 먹는 양이다. 그래서 적정량을 먹되 그 안에서 오늘 알려드린 표를 활용해서 선택해서 드신다면 당뇨도 충분히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정나래와 함께 슬기로운 식시생활 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평소에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식치 상담소로 사연 보내주시면 1대1 코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정보랑 그리고 고정 댓글에 신청하는 링크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컨텐츠 특성상 사연이 채택 시까지 1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유튜브나 인스타 DM으로 언제 소개해 주냐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일일이 저희가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연이 채택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개별 연락 드릴 테니까 편한 마음으로 기다려 주셨으면 하고요. 채택된 사연은 식치상담소 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보시고 도움 받으셨으면 합니다.